안녕하세요. 민감, 복합성, 뷰티 유튜버 비바준입니다. 자, 어김없이 왔죠? 올영 세일,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세일 때 꼭 사야 하는, 사도 되는, 샀을 때 후회하지 않는 제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사세요. 빠르게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뿅! 먼저 클렌징 제품들.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인데요. 짜잔! 이 친구 또 나왔습니다. 아누아 어성초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요 아누아 클렌징 오일. 사실 뭐 말모죠? 일단은 제품 제형도 굉장히 적절한 물기라서 너무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부 롤링 시 손과 얼굴 사이의 제형이 적절하게 있어줘서 자극이 없으면서도 세정이 됩니다. 사용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블랙헤드가 좀 옅어진, 그리고 메이크업이 좀 잘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일소 클렌징 오일하고 조금 고민했거든요. 이 피지하고 노폐물을 지우는 게 좀 주력인 제품이고, 얘는 그걸 가지고 가면서 어성초로 인한 진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딸랑딸랑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얼른 하나를 더 구매해놨답니다. 그 다음 클렌징 오일 봤으면 우리 클렌징 폼 봐야죠, 여러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밸런싱 클렌징 폼. 제가 얼마 전에 피부가 한참 뒤집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사용했던 제품이고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이에요. 이전 피부 습관 영상에서도 너무 약산성만, 너무 알칼리성만 쓰면 안 되고 좀 교차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피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약산성을 써주면 약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피지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 산성이 더해진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렇다고 알칼리성을 계속 쓰기에는 좀 자극도 되고. 근데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딱 중성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조절을 하면서 알칼리성이나 약산성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횟수가 좀 줄어들 만한 제품이랄까? 이게 딱 중성이기 때문에 뽀득하거나 너무 미끌미끌거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적절한 수분감 딱 잡아주고, 얘는 제형 자체가 진짜 크리미한 제형이고 약간 샤베트같이 펼쳐집니다. 손에서 거품을 대면은 아주 작은 크기의 거품들이 조밀조밀 생기고요. 이 거품으로 세정해주면 적절하게 세안도 되면서 피부는 너무 당기지 않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를 제외한 아이브로우, 틴트, 립스틱, 쿠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푸드 당근 라인이 또 진정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알칼리성과 산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 스킨푸드 폼 클렌징 사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스크팩과 블랙헤드 케어템입니다. 마스크팩은 메디앤서 카밍 콜라겐 마스크 제품입니다. 제가 사실 한번 좋아하는 제품은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제품하고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제가 접촉성 피부염이 조금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팩 원단을 진짜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부 위에 뭘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전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마스크팩은 좀 잘 안 쓰거든요. 이 메디앤서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자체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올렸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고 자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템으로 정말 잘 쓰던 게 이게 포어하고 비타 라인이었는데 이번에 메디앤서에서 진정 라인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도 물건입니다. 일단은 시트 자체가 얼굴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되고 상부 하부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콜라겐 성분이 앞에 있는데 병풀 추출물이나 판테놀 등 진정 성분이 좀 중간쯤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하고서 자고 그 다음날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 왜 뒤집어지려고 할 때 겉면이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마스크팩 원단을 많이 탄다 라고 하시면 메디앤서로 가십시오. 그 다음 블랙헤드 관리템. 사실 일소 코팩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광고까지 진행을 했던 진짜 찐 애정템이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왔어요. 짠. 그래도 일소지롱. 일소 진짜 잘해요. 특히 블랙헤드는 원조 맛집은 못 따라갑니다. 일소 슈퍼멜팅 세범 소프트너, 즉 요게 피지 연화제거든요. 근데 일소에서 그 일제만 따로 나왔다? 바로 제가 사용을 해봤죠. 저는 아직도 코에 쓸 때는 원래 그 일소 코팩이 좋아요. 겔 타입이라서 밀착도 잘 되고 사실 이렇게 내가 뿌리거나 화장솜에 적실 필요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제품을 추천하냐? 얘는 다양한 부위에 쓰기가 너무 좋아요. 기존의 코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팩에 쉐입이 있기 때문에 요 나비존이나 요 턱, 그리고 이마 쪽에 붙이기에는 조금 불편하거나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원하는 만큼 얇은 화장솜에 적셔서 올려놓으면 되니까 원하는 부위에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화장솜에 적셔서 피지나 블랙헤드가 고민인 부위에 올려줍니다. 올려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면 아라리 피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면봉이나 아니면 압출 도구 같은 거 이용해서 살살살살 긁어주면 어마어마한 피지가 정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은 물로 한번 헹궈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면 진짜 모공 청정 구역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피지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번 올영 세일 때 요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팩보다 얘가 양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스킨케어 먼저 토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피캄 베리어 사이클 락토 피 토너. 일단은 토너 제형감이 딱 좋아요. 아무래도 토너는 건성이든 민감성이든 지성이든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토너가 너무 리치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다음 스킨케어들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라이트하게 되면은 이 들어가는 수분기를 잘 못 열어줘서 그 위에 올라가는 스킨케어가 겉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그 중간 제형을 잘 잡았더라고요.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피부에 수분감 채워주고 살짝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여드름이나 아니면 진정이 필요한 곳에 팩으로 해주면 진정 효과, 닥토, 토너팩, 흑토 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정이 필요한데 나는 좀 여드름도 많이 난다? 라고 하시면은 피캄 이번에 세일할 때 꼭 사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토너 패드, 짜잔! 아드망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좋다? 요거 공병을 이미 똑같은 걸 하나를 비우고 얘를 얼마 전에 새로 산 거고,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연두색도 사실 한 통을 거의 다 비웠어요. 유명템이죠 사실? 아랑님께서 만드신 패드. 지금 모아놓은 공병만 하나가 있고 새 거가 하나인 거지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두 통을 더 비웠었거든요. 연두색도 좋고 요 하늘색도 좋은데 저는 사실 하늘색을 더 추천을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수분감이 그냥 미쳤어요. 미쳤어. 이걸로 한번 이렇게 닦아서 두드려 주잖아요. 흡토를 3번 정도 한 것 같은 그런 피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닦아내고 흡수시키면 그 피부에 얇게 수분막이 형성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스킨케어나 화장도 매우 잘 먹어요. 엠보면과 그리고 매끈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패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제 큰 얼굴에도 한쪽 볼에 그냥 패드 하나만 올리면은 꽉 차요. 그래서 토너팩까지 하고 나면은 수분이 짱짱하게 들어가서 그냥 꽉 안에서 그냥 잠궈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자극도 없었고요. 토너 패드 요즘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 좀 새로운 토너 패드 사보고 싶다. 수분 보충을 짱짱하게 하는 토너 패드가 필요하다. 아드망 마린케이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한번 사보세요. 그 다음 앰플인데 이 앰플은 제가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바로 요거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시카 앰플. 최근에 피부 뒤집어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스킨푸드 클렌징 폼하고 얘의 도움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토리든의 시카 밸런스 풀 세럼을 추천드렸었거든요. 비슷한 류로. 토리든 시카 밸런스 풀도 좋아요. 마무리감이 미세하게 이렇게 오일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장점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속으로 확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들어가서 스미듯이 피부에 수분감 쫙 주고 진정 확 시켜주고 결 개선 효과가 더 좋아가지고, 왜 우리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진정을 하면은 미묘하게 피부 결들이 막 이렇게 어긋나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너무 좋았어요. 제형은 투명하고 약간 점도가 있어서 주르륵 흐르지는 않는 제형입니다. 피부에 쏙쏙 잘 들어가고 속의 수분을 확 넣어주고 겉은 약간 맨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피부 속으로 수분 쫙 넣어주는 진정 앰플 찾으신다? 그러면 요겁니다. 그 다음 크림인데 이거는 사실 제 바람이 좀 있어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갖고 좀 많은 사람이 알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요 제품입니다.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이거 진짜 미친 보습감. 제가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2번째 통이고 저희 엄마도 하나 사줬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피부 겉면에 약간 도톰한 보습막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면서 뭐 히터를 틀던 보일러를 틀어하고 건조하던 진짜 피부를 완전히 쉴드 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형은 약간 꾸덕하지만 롤링하면 얇게 펴발리는 크림 제형이고요. 크림 전 단계까지 넣어준 수분을 꽉 잠궈주는 느낌의 그런 보습 크림이에요. 실제로 건조한 환경, 온냉풍의 노출 후 보습 개선 평가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전 집에서 진짜 보일러 짱짱하게 돌려도 이거 한 겹 올려주면 진짜 마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술에도 같이 발라줍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리치하면 가끔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열로 살살 손끝에서 녹이면은 조금 더 두께감은 얇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겨울철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피부가 너무 쩍쩍 갈라진다 하시면은 요거 진짜 무조건 꼭 사보세요. 그 다음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컨실러는 요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리치 베이지와 컨투어 베이지입니다. 컨실러 명가 더샘이라죠. 팟타입 컨실러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딱 하나 고르자면 요거 펜슬 타입인데 묽으면서도 피부에 밀착력이 좋은 신기한 제형이라서 국수
보스오브이 커버할 때도 좋고 전 다크서클 영역 가릴 때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이나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입술 라인 정리해주기에도 매우 좋았어요. 얘는 하나만 있으면 좁은 부위 넓은 부위 다 커버 가능하고 특히 컨투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애교살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눈 밑 삼각존을 가볍게 채워줄 때 매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다? 컨실러 펜슬은 무조건 더셈이다. 자, 오늘은 제가 색조를 블러셔를 가지고 왔는데요. 심지어 블러셔 2가지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거 롬앤 베러덴치크 N02 바인 누드 컬러입니다. 이건 제가 친구한테도 영업을 해서 제 친구도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일단 컬러감은 채도는 약간 떨어진 맑은 모브 컬러입니다. 흰기도 살짝 있는데 너무 밝지 않아서 전 좋았어요. 그리고 2번, 3번씩 발색해서 쌓으면 쌓이는 제형입니다. 얼굴에서는 모공, 요철 싹 메워주고 뽀용뽀용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컬러 자체가 원래 내가 홍조가 있으면은 그 홍조는 살짝 눌러주면서 발그레하게 자연스러운 혈색을 부여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 주변 홍조인들한테 이거를 영업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홍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 홍조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예뻐진다니까요. 그 다음 블러셔 팔레트인데요. 이 친구입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뮤티드 너츠 컬러예요. 롬앤 바인 누드가 홍조인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치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강제 분위기 그 자체의 컬러감이에요. 따뜻한 니트와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랄까요? 근데 얘도 롬앤만큼이나 제형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컬러는 전반적으로 미지근하게 웜쿨 잘 안 타는 컬러였고요. 첫 번째 컬러는 완전 밝은 베이지 톤, 두 번째 컬러는 컬러가 조금 올라간 라떼 컬러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명도가 낮은 베이지, 마지막은 미지근한 로즈 베이지 컬러입니다. 저는 평소에 첫 번째 컬러 올리고 뒤쪽 쉐딩 부분에는 세 번째 컬러, 앞쪽에는 네 번째 컬러를 올려주는데 이렇게 올려주면 강제 분위기 장착입니다. 거기다 모공 요철 싹 커버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블러셔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영 세일할 때 데이지크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 립 꿀조합 새 제품입니다.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또 이 친구입니다. 바닐라코 스머징 립 펜슬 누드 로즈 컬러. 제가 지난번 9월 올영 세일 추천템에도 아마 이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인생 립 펜슬입니다. 일단 제형 자체가 쓱쓱 잘 발리지만 스머징을 한번 해주면 픽싱도 확실하게 되고요. 이 누드 로즈 컬러 자체가 립 착색을 너무 잘 가려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로 요 푸른 착색하고 전반적인 립의 쉐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촉촉 틴트를 올려도 떠오르거나 뭉치는 현상 전혀 없고요. 저는 눈 삼각존에도 사용해주는데 삼각존에 살짝 올려주면은 강제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건 벌써 2개째고 지금 두 번째 것도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번 올영 세일 때 저도 좀 몇 개 쟁여놔야겠어요. 이 바닐라코가 조금 지겨운 저의 지겹템이라면 또 새로운 립 펜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클리오 벨벳 립 펜슬 45 텐브라운입니다. 얘는 사실 바닐라코 제품보다는 픽싱력이 조금 낮거든요. 대신 발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리는 대로 쓱쓱 잘 그려지고 특히 이 45 컬러가 이 입술 그림자나 외곽 쉐입을 잡아주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거기다 약간 붉은빛이 가미됐기 때문에 꼬리 같은데 내 입술인 척하고 영역을 넓혀주기에도 너무 좋은 컬러입니다. 눈 밑에 삼각존에 얘도 조금 올려주면은 그 깊이가 확 생겨서 전 아주 여러모로 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입술 그림자형 립 펜슬 찾으시면 바로 달려가서 이 클리오 사세요. 립의 마지막 활용 점정 틴트입니다. 롬앤 듀이플 워터 틴트 13호 커스터드 모브 컬러예요. 얘는 그 누드 컬렉션에 나왔다가 온고잉이 되면서 롬앤 그 쿠로미 에디션에도 한 번 더 출시가 됐던 그 제품이죠. 톤 다운된 모브 컬러이지만 너무 플럼기가 강하지 않고 미지근한 컬러예요. 아주 살짝 브라운 톤도 섞여 있어서 전반적인 메이크업 톤 타지 않고 무난하게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색이 이 톤 그대로 너무 잘 되고 입술에 올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즘 유행하는 뭐 탕후루 립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얇고 이슬같이 맺히는 그런 광의 느낌을 보여준달까? 모브톤 촉촉 틴트 찾으시면 요거 커스터드 모브 빨리 사셔야 될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몇 번 품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속력 꿀템, 요것도 좀 지겹템인데 제 쇼츠에도 몇 번 나오고 바로 요거 어반디케이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보통 메이크업 픽서라고 출시되는 애들이 좀 2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수분감을 줘서 이 메이크업을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 아예 뿌리고 나서 이 위에 코팅막을 형성해서 메이크업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친구. 이 어반디케이 제품은 메이크업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친구예요. 그런 제품군을 썼을 때 저는 가끔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얘는 피부가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침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투명한 제형이고 생각보다 이 기본 펌핑기도 분사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공병을 3개 비웠고 6년 전부터 계속 쓰던 거라 버린 공병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20병은 되지 않을까. 메이크업 할 때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기초하고 선크림 프라이머까지 다 하고 파데 올리기 전에 한 번 얇게 뿌려주고 그 다음 퍼프에다가 픽서 뿌려서 파운데이션 올릴 때 같이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뿌린 다음 파우더 처리하고 메이크업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면은 메이크업 진짜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이 어반디케이 픽서가 정가가 45,000원으로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영 세일 좋은 게 뭐냐, 원뿔원에 45,000원 아니면은 한 25,000원 정도로 절반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세일 때 한번 보고서 구매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파우더인데요. 요겁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쉬어 파우더. 제가 원래 라네즈 네오 블러링 파우더, 그 네오 쿠션하고 똑같이 생긴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는지 이게 날씨가 확 건조해지고 너무 추워지니까 걔가 조금 과하더라고요, 제 피부에서. 그래서 대체템으로 찾은 게 얘거든요. 일단 진짜 고운 펄감이 있어서 약간의 윤광 도는 피부로 픽스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너무 반짝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은 적당히 광은 살려주면서 모공이라든지 피부 요철 같은 경우에는 싹 정리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모공 커버는 사실 라네질보다 약하지만 그만큼 건조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보여주는 파우더입니다. 촉촉한 제품 위에도 뭉치는 현상 없어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루즈 파우더가 너무 나는 건조하다 라고 하면은 에스쁘아 파우더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로. 네, 그래서 12월 올영 세일 사면 후회하지 않을 제품들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웬만하면은 오늘 추천한 제품들은 하도 후회 안 하실걸요? 오늘도 여러분들 구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댓글 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영상만 보고 그냥 가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